안녕하세요. 골든 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해외 선물 초보 탈출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트레이딩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고수가 되기까지 어떤 단계들을 거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아마 들어보시면서 많이 공감 가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제 겪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좀 알려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겪지 못했으면 한번 겪어볼 수가 있고, 만약 겪고 계신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해외 선물 평생 재테크 가능할까요? 자, 일단은 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 이자가 1에서 2% 수준입니다. 되게 이제 저이자 시대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침체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고점이라서.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멍 규제, 규제하는 규제는 더럽게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뭐 집을 이건 난 진짜 살려고 했는데 막상 살려고 하는 집을 실제로는 못 사는 상황이 생기고, 막상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부산에도 집 하나 두고 서울에도 하나 두고 강원도에도 하나 두고 제주도에도 별장 놔두고 막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무슨 1가구 1주택 제도를 하다 보니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다 월세로 살아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월세로 올라가 버리고 이 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상황이 나온 게 이제 바로 부동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해외 선물 양방향 대응이 가능한 그 해외 선물로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주식 쪽에도 몰리고 비트코인에도 몰리고 해외 선물 쪽에도 몰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해외 선물의 장점은 상품이 일단 매우 심플하고요. 그리고 투자 대상이 되게 이제 메이저들, 글로벌 애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국 기관 애들이 거래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매수 매도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올라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해외 선물 쪽으로 회원님들이 많이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축하셨다가 부동산이나 주식 하시다가 결국에는 오시는 게 거의 선물 쪽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해외 선물 쪽이 아무래도 유망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늘 사서 오늘 팔고 끝낼 수 있는 데이 트레이딩 전략도 여러분들이 펼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 강의 1에서 4강에서 알려드렸던 그런 이제 매매 기술, 그런 전략들을 잘만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선물은 재밌는 게 항상 비슷한 패턴들이 나와요. 원웨이 장, 원웨이 매수장, 원웨이 매도장, 그리고 일정한 패턴. 지지 저항선. 제가 18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대신에 바뀐 게 있었다면은 메인 종목들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유로 FX가 사실은 거의 대장주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골드나 오일 쪽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나스닥이나 항생 쪽으로 완전 변동성이 바뀌어버렸고, 대장주들이 차후에는 뭐 다우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종목들은 바뀔지언정 크게 차트나 지지 저항성 또는 매매 기술이 크게 바뀐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매매 기술만 제대로 배워둔다 그러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다, 평생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외 선물 꾸준히 수익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수익 나는 매매 기법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에 맞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동매매에 빠지지 않게 돼요. 자, 내동매매가 뭐예요? 아, 막 즉흥적으로 막 샀다 팔았다 한 거야. 막 열불 터져. 막 갑자기 손실 봤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하다 보면 물릴 수도 있잖아요. 웃긴 게 사람들이 수익 나면은 조급해서 빨리 파는데 물리면은 미친 듯이 용감이 막 갑자기 막 이 심장 피가 끓는 거야 막. 그러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면서 결국에는 물려서 버티게 돼요. 그러면서 본청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고 막상 본청 왔더니 그때 가서는 아, 조금이라도 먹고 팔아야지 라는 생각에 수익으로 던져놓는데, 물론 이제 수익 보고 파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청 갔다 다시 또 꼬꾸라지고 그러면 다시 또 지옥에 갔다 온 거지. 지옥 갔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천당 갔다 한 게 바로 뇌동매매인데, 매매 기법, 수익 나는 매매 기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 맞는 기준과 원칙 만들어둔 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여기에 뇌동매매가 빠지지가 절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매매 기준이 있다 보니까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수익 나는 매매 기법과 기준과 원칙이 있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매매 경험이 점점 많아지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10년 전과 5년 전과 3년 전과 작년과 현재와 비교를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경험이 더 쌓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실력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수익 가져가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매매에 대한 여유 같은 게 훨씬 더 제가 좀 갖고 매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 수익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원님들도 사실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 고수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선물 고수 되는 거는 되게 심플합니다. 수익 나는 매매 기법 갖고 있고 그에 따른 기준과 원칙 갖고 있고 그냥 경험 쌓이다 보면은 계속 초고수까지 가겠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요만 고수였다가 나중에 더 큰 고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해도 수익 나는 매매 기법과 기준과 원칙이 애매모하거나 아예 없거나 그렇게 돼버리면은 고수는 절대가 아니 하수를 맛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준과 원칙 그리고 경험, 제 토르 시스템 차트인데 사실 이 토르 시스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만든 차트고 매수와 매도 추세를 보기에 상당히 수월한 그러한 이제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중앙선 라인이 있고 토르 하단선이 있고 이 매도 파워선들 토르 1, 2, 3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선보다 전반적으로 위에 있을 때 매수 쪽, 아래 있을 때 매도 쪽, 올라타면 매수 쪽 이렇게 이제 추세 기준을 보면서 매수와 매도와 매수 쪽으로 대응이 가능한 그런 전략을 펼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1분봉인데 만약에 내가 3분봉으로 보통 세팅을 해서 매매한다. 그러면은 흔들기 장도 다 때려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매매 기준과 원칙이 있음과 동시에 매매 경험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매매할 수가 있어요. 자, 1분봉에서는 흔들기가 나올 수 있지만 3분봉이나 5분봉을 바꾸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현재 1분봉을 해야 되는지 3분봉을 해야 될지 5분봉을 해야 될지 그 순간에는 초보자분들은 잘 못해요. 유연성이 없고 일단 경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괜히 흔들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차트를 하는데 자, 똑같은 차트로 똑같은 매매 기법으로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지만 누구는 수익이 크게 나고 누구는 수익이 적게 나고 그런 상황은 바로 경험식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는 골든 서퍼 아카데미에서 만든 이제 위닝 시스템인데 위닝 시스템 상에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데드 크로스 매도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데드 크로스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신호가 서로 다 교집합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되고 이 기준선,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이 기준선이 돌파되기 전까지 이 기준선 여기 검은색 선 보이죠? 요것보다 밑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 시점이 될 겁니다. 매도 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매도 치고 끌고 가서 뭐 여기서 팔아도 되고 여기서 팔아도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포로 대응을 하다가 이렇게 기준선이 올라갔죠? 이때부터는 매수 쪽으로 대응 가능하다. 요 파란색 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 대응이 가능한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매수존으로 들어갔죠? 이때가 매수 타이밍 들어가고 들고 가고 팔고 내가 보는 이제 매물대 라인 앞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매물대 라인들을 하나의 목표값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또는 요 거리의 80% 시점에서 팔고 이런 이제 매매 기준 말 그대로 기준과 원칙 이 차트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여러분들께서 숙지하고 배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경험만 쌓아가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로이 시스템인데 빌로이 차트도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반적으로 이 빌로이 선, 주황색 선, 빨간색 선, 점선 이 선들보다 전반적으로 아래쪽에 있을 때는 매도 위주로 대응이 가능한데 요때 매도를 그냥 요때라고 해서 매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기준선이 0선인데 이 0선보다 아래쪽 영역에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매도 파워가 세다. 보시고 이 기준선보다 위로 올라타면은 매수 파워가 세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되게 심플합니다. 생각보다. 보시면은 그냥 이 선보다 밑에 있으면 매도구나. 올라타면 매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만든 이제 매매 차트이긴 한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차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차트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통계를 내보셔야 돼요. 왜냐면 차트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 차트가 나에게 맞는지 이게 확실히 수익이 나는지 그러한 근거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복기를 해보면서 통계를 계속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상 승률은 최소 60% 이상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달 모의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최소 아니면 과거 차트를 복기를 했을 때 최소 누적 수익이 한 계약 기준으로 한 300 이상은 나와줘야지
해볼 만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이제 차트들,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때는 그냥 만들지 않아요. 막상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1년여의 시야가 그리고 1년의 경험을 투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백데이터만 최소 1년치씩 종목별로 1년씩 다 돌려보는데 그렇게 해서 승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70% 이상 나와야 돼요. 제 매매 기법 기준으로 최소 70% 이상 나오고 일단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전부 추세 매매를 기준으로 저는 이제 차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추세 매매가 항상 우선시 되고 저는 변곡 매매보다는 추세 매매를 되게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매매를 하다 보면은 물릴 수가 있잖아요. 또는 손절을 하더라도 그 다음 포인트를 잡아내기가 수월합니다. 추세 매매는. 근데 특히 이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손절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곡 매매는 제 경험상 승률이 50대 50이에요. 먹을 수도 있고 날릴 수도 있어요. 추세 매매는 거의 웬만하면 7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세 매매를 활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외에도 만든 차트들이 더 많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 빌로위와 토르를 섞은 차트도 있고요. 위닝과 빌로위를 섞었다든지 그렇게 이제 교집합 전략을 펼치는데 초보자분들은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까지는 배우실 필요가 없고 어쨌든 이런 차트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 겪어봤어요.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 벌써 2만 명이 넘는 회원님들이 저를 거쳐갔었는데 그 중에서 최소 1000명 이상 제가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고 사람들의 그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렇게 5단계 패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1단계 이게 뭐냐 수익이에요. 수익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수익이고 이 영선에서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 아무것도 모르고 버는 단계예요. 그냥 희한하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주식이든 선물이든 일단 시작했는데 뭣도 모르고 이제 벌었어.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2주일 막 누적 수익 나온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1000만 갖고 1억도 만들고 막 1000만 갖고 5천만도 만들고 막 100만 원에 500만 되고 막 희한한 세상을 갑자기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단계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본인이 천재인 줄 알아. 본인이 운이 좋은 줄 알아. 본인 인생에서 와 이런 세상이 있었나 하면서 막 온갖 뭐 상상을 막 하게 되는데 이 1단계 구간이 되게 재밌어요. 거의 웬만하면 19분 겪어. 근데 진짜 운 없는 분도 있어. 뭐냐면 이 1단계도 못 겪고 바로 2단계 들어간 분도 있는데 2단계가 뭐냐면 뭣도 모르고 잃는 단계예요. 말 그대로 초심자의 행운이 끝난 단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벌었는데 알고 보니까 운빨이었던 거지. 그리고 기준도 애매모호가 있던 거야. 그냥 감을 했는데 감이 잘 맞았던 거야. 단지. 근데 2단계는 감도 다 틀릴 때가 있어. 이제 앞에 벌어놓은 거예요. 내가 1000만에서 1억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막 친구한테 자랑하고 뭐한테 자랑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다 자랑질 해놨더니 희한하게 그때부터 날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좌절감에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단계 뭣도 모르고 잃는 단계가 나오고 앞에 벌었던 수익 다 까먹고 원금까지 까먹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2단계 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신 좀 차려야겠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게 바로 3단계예요, 여러분. 근데 3단계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3단계는 뭐냐면 알면서 잃는 단계예요. 말 그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잃어. 뭐지 싶은 거지. 아니 왜 이렇게 나는 잃을까 싶은데 아니 공부하면서 잃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공부해서 잃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조급함 때문에 잃는 게 많아요. 조급함, 욕심, 기다리지 못한 거. 무슨 말이냐면은 알아. 머리로는 이해 다 했어.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로 이해해. 여기 자리에서 들어가야 돼. 또는 여기서 손절해야 돼.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여기쯤은 팔아야 돼.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왜냐면 앞에 말 그대로 2단계에서 잃은 자금 때문에 3단계에서는 이 2단계에서 잃었던 자금을 복구하려고 하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날렸어요. 실질적으로 1000만 원 날렸는데 3단계에서 이 1000만 원 복구하기 위해서 다시 500만 원 투입을 했어. 500만 원 투입을 했는데 500만까지 더 날려버린 상황인 거지. 왜? 조급함 때문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잃은 것 때문에 들어가서 롱으로 버텨버려요. 그냥 앞에 잃은 거 한 방에 복구해야지 라는 심리적으로.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되는 거야. 공부를 하는데도 안 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돼요. 보통 이렇게 패닉 상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뭘 해도 잘 안 되는 단계예요. 그게 바로 패닉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모든 걸 내려놓고 접어야 돼. 그냥 매매해서 돈 벌겠다는 생각 버리고 최소 한 달은 그냥 쉬어버려야 돼요. 쉬면은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면의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던 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보통 대부분의 선물 투자자분들은 주말에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에는 장이 안 열리거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매매를 못하니까 막 나가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제 매매 확률은 보통 월요일에 가장 높습니다. 승률이 월요일, 화요일 승률이 높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또 낮아. 왜?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 또 다시 뭔가의 조급함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승률이 높은데 수, 목, 금 갈수록 승률이 낮아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거죠. 패닉에 빠졌을 때는 아싸리 그냥 쉬자. 그러면서 3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리를 하셔야 돼. 무슨 정리냐면은 내가 왜 잃었는지, 그죠? 내가 왜 잃었는지를 노트 펴서 한번 써보세요. 잃었던 이유. 첫 번째 물타기, 두 번째 애매모호한 기준, 세 번째 원칙 애매함, 네 번째 뭐 자금이 딸릴 수도 있고, 다섯 번째 조급했다, 못 기다렸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쫙쫙쫙 나올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답안지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선물은 어차피 매수 매도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면서 누적 손실이 났다면은 그 반대로 했으면은 오히려 수익이 났을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내가 잘 못했던 것들을 반대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타기 매매했어요. 자, 그러면 단일호가 풀베팅해서 다 팔아버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기다리지 못했다? 그럼 기다려. 매매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럼 매매 기준이 애매하기 전, 그러니까 매매 기준이 완벽할 때까지는 매매를 쉬세요, 그냥. 그럼 되잖아요. 그 실전 투자할 때 나는 좀 조급하더라. 그러면은 조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의 투자를 조금 더 확신을 가지세요. 왜냐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급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확신이 있으면요, 저는 그냥 막 들어가요. 막 아싸 들어가서 에라씨 뭐 어째 안 나가면 아니면 손들 나가겠지. 아니면 먹던가. 그런 마인드를 저는 이제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손실 나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과감하게 배팅을 못해요. 과감하게 배팅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뭐 계속 물려 있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수익은 수익인데 찔끔 묶고 빠지는 거예요. 막상 그 돈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하락이 내 계좌는 계속 하락한 거예요. 그냥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살짝 10만 원, 20만 원 수익 나다가 한 번 날 때 100만, 200만 원 날리고, 또 10만, 20만 원 기분 좋게 또 벌어놨더니 또 100만, 200만 원 또 날리고 다음날. 그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 분들은 일단 매매를 쉬셔야 돼요. 일단 하지 말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고 하다 보면은 4단계 단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4단계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수익을 내가는 단계예요. 이때는 티가 안 나. 왜냐면 본인이 3단계인 줄도 몰라. 왜냐면 본인이 3단계인지 4단계인지 구분이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경계선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3, 4단계의 경계선 여기 있죠. 여기 경계가 뭐냐면 기준과 원칙 어느 정도 잡혔다? 근데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는데 이게 똔똔이 되는 구간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한두 달 매매했는데 그렇게 손실이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익이 큰 것도 아니야. 애매한데 뭔가 그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디테일이냐? 그 디테일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과감성 또는 약간 이제 조금 이제 두려운 거지. 빨리 파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손절이 내가 10틱인데 수익도 10틱인 거야. 근데 승률은 60%야. 그러니까 이게 막상 수익이 크게 안 난 거야. 수수 뛰고 뭐 뛰고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 과감한 배팅을 하고 어느 정도 매매만 해서 수익 나면 접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훨씬 더 4단계 후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3, 4단계의 중간 여기 있는 분들, 말 그대로 수익이 똔똔해 되는, 그리고 지식의 수준은 많지만 막상 이제 과감하지 못한 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수익이 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물어보신 게 도대체 그럼 나 얼마나 해야지 4단계 갈 수 있나요? 막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3단계에 있어요. 왜냐면 1단계 한 일주일에서 2주일이 생명 끝. 2단계 같은 경우에도 한 2주일이면 생명 끝이에요. 3단계가 이게 빠르면 3개월 안에 끝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한 10년, 20년 해도 안 된 분도 있어. 그분들은 빨리 접었어야 되는데 그냥 접는 건 또 어렵다.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잃는 것 자체가 그냥 중독인 거야. 그냥 나는 오늘 안 잃으면 이상한 거야.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접어야 되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그나마 이제 저희 아카데미도 있고 또 이제 유튜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3단계가 예전에는 최소 1, 2년이었으면 지금은 진짜 빠르면 3개월 안에 끝나요. 그러면서 4단계로 넘어가더라고.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골든서프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회원님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제가 또 아침 저녁 방송을 하다 보니까 빨리 배우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물론 이제 저의 기술도 그만큼 늘어난 것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4단계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 자, 그런데
요 4단계에서 매매 기준과 원칙 잡혔고 어느 정도 그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누적으로 나는 구간이에요. 이게 4단계예요. 자, 5단계가 뭐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5단계는요, 수익이 극대화되는 단계예요. 무슨 말이냐, 4단계를 뛰어넘은 거야. 그냥 재미로 매매한 거야.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업으로 하신 분들도 있는데 막상 이 5단계, 저도 이제 5단계겠죠? 그 5단계 막상 가신 분들 보면은 매매를 약간 여유 있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딱 던져놓고 띵까띵까 뭐 영화도 보고 있고 막상 이제 모니터 옆에 켜놓고 영화도 보고 있고 그냥 기다리는 매매. 말 그대로 여유 있는 매매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조급하지도 않아. 그리고 어느 정도 먹으면 매매를 쉬세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전에 수익 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낮 시간 막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쉬엄쉬엄 해요. 약간 이제 여유가 있는 거지. 왜냐면 이 단계까지 갔을 때는 하루 수익이 계약수가 최소 5개, 10개씩 하니까 하루 수익 막 500만 원, 1000만 원 사이가 나온 거예요. 그럼 한 달에 거의 1억 가까이 되잖아요. 적은 거 아니죠. 그런 분들이 여유를 갖는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까지 가기에는 이 앞에 1에서 4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면서 바로 이 영상,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공감되실 건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3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 보거든요. 어떤 분은 4단계가 있겠지. 근데 지금 이 영상 보는 분들은 4단계나 5단계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3단계 수준이 제일 많을 거야. 왜냐면 이미 수익이 좀 달라고 하니까 굳이 이 영상까지 안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초보자분들 단계니까 당연히 1, 2, 3단계 있겠죠. 거의 대부분 3단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해보고 제가 많이 가르쳐보고 그 중에서 이제 나름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이제 만나도 보고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5단계 단계까지에는 거의 비슷한 패턴들이 나오더라. 제일 중요한 건 이 3단계를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이 3단계를 어떻게 벗어나냐면 일단은 쉬셔야 돼요. 그리고 잘잘못을 따져봐야 돼. 내 스스로의 잘잘못. 남 탓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전문가가 어쨌냐, 차트가 어쨌냐, 시장이 어쨌냐 다 필요 없고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단계입니다. 3단계가. 그래야지만 4단계, 5단계를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 이제 골든스프 아카데미 안에서는 4단계, 5단계에 계신 분들과 또 따로 뭐 교류도 있고 막 한 그런 이제 모임들도 있고 해요. 있는데 어쨌든 뭐 다들 좀 즐겁게 사는 것 같아. 5단계까지 갔을 때는. 저도 뭐 사실 뭐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5단계에 있으면서도 왜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알려드리고 하냐면 사실 안타까워서 저는요 솔직히 6년의 과정을 깡통 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 알려드린다 해서 뭐 저한테는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어쨌든 이 5단계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절대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이 단계가 있다. 이 단계를 거치고 간다. 물론 1단계에서 바로 5단계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말 그대로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심리. 그러니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 이제 매매한 것이고 처음에는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매매 기준과 원칙, 그 경험이 쌓여가다 보면은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3단계인데 패닉 상태다. 그럼 일단 매매를 접고 쉬십시오. 그게 오히려 답입니다. 일단은 손실을 끊으시고 쉬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고수를 한번 끄집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해외 선물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총 5강의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베스트 증권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어떻게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저희 골든스타프 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훨씬 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도 저는 발전하는 제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본받고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스스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선물 초보자분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본인 스스로에게 주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매매하시면서 해외 선물 고수가 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 골든스타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